네, 2024년 3월 24일 목요일 오전 전체 공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우르르 패대기. 이 얘기한 게 뭐 한 달 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어느 섹터가 가면은 그쪽으로 다 자금이 쏠리고, 그리고 그들이 떠난 자리는 이렇게 썰렁하고 무관심하고, 그러면서 하락 패대기 치면서 나가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피곤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장을 좀 보다 보면은 좀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지수 차트를 보면은, 지수 차트를 보면은 뭐 잘 가는 것 같고 되게 견고하고 단단한 것 같잖아. 이렇게 눌림목이 나오고 좋은 것 같은데, 사실 이 장세는 되게 약한 장세였어요. 사실 뭐 여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랑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하락하는 것과 이렇게 횡보하는 게 원래 좀 달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체감상 느끼는 것은 이때 하락과 이때 횡보가 체감상 둘 다 안 좋은 건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몰라요. 지수만 보면은 이게 지금 조정장인지 뭔지 잘 모르고, 사실 여기에서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 시장의 질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선택 차별화된 장세도 있는데, 계속 순환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 올려가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냐면은, 내가 오늘 좋았는데 또 그 다음에 2, 3일 정도 하락해 가지고 다시 손실에다가 그 다음날 좋아지니까 다시 뭐가 올라서 좋긴 한데 그 본전이야. 그래서 뭐가 이렇게 계좌가 성장하지는 않아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어 그런 증상이 나타나거나 오히려 계좌가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어 그런 현상들이 여기서 많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여기 전체 공개 방송에서도 주로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공부방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는 뭐 지수로 판단할 그런 구간이 아니에요. 뭐 여기가 지금 올랐다고 해서 지금 좋습니까, 여러분들? 자, 원래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시장이 되게 좋아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시장이 좋아야 되는데 오늘 어떻습니까? 지수는 이렇게 좋은데 시장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안 좋죠. 그런 장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수를 가지고 판단하면은 상당히 착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대표주들을 좀 보면은, 여기 삼성전자는 계속 횡보를 하고 있고, 일단 중요한 거는 하이닉스인데, 하이닉스는 제가 어저께 그 분봉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의 상황은 뭐냐면은, 어, 일단 오후에 반등이 나올 포지션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도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됐는데, 이제 미국 증시에서 다시 반도체 쪽이 또 많이 하락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시초에도 또 추가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가 상당히 좀 강했는데, 우리는 시초에 개구를 띄운 다음에 이렇게 올랐었죠. 근데 우리는 이전에 반영을 한 거고, 반영한 게 차익 매도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이제 반등이 나왔다가 미국 증시가 안 좋으니까 그대로 반영이 돼서 지금 이렇게 한 차례 더 하락을 한 다음에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외국인 동향은 뭐냐면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방으로 잡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시초에 조금 이렇게 눌렀다가 올리는 그런 포지셔닝을 잡고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상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이제 상승하는 게 맞는데, 그래서 실제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상승 포지션으로 가고 있는데, 어, 시장에서 이제 차별적으로 가는 거죠. 왜냐면 반도체 지수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하락을 하고, 이런 대장주가 이렇게 하락을 하니까,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도 우수수 떨어지니까, 어제도 떨어졌으니까 오늘도 심리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수수 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패대기 치고 나가는 그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아니 그러면 아니 다 안 좋은 것 같은데 어디가 오르는 거냐 하고 보면은 자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현대차, 기아차, 뭐 바이오, 카카오, 네이버 이제 이런 종목들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면 현대차, 기아차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반도체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얘네들은 내려가고 반도체가 급락하니까 얘네들이 올라가고 그러면 내가 현대차에서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면은 손실 봤다가 본전 오고 반도체도 오를 것 같아서 샀는데 지금 손실 보고 있거나 아니면 또 올라가고 그걸 어떻게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거 보세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요거 올라갈 것 같아. 요거 보세요. 이게 횡보했다 올라갈 것 같아. 그래서 어 여기서 추격 매수했어요. 근데 쭉 손실로 가다가 힘들어. 장도 막 안 좋고 그러다가 여기 갑자기 올라가지고 이제 좀 본전에 와서 좀 할만하다 치면 다시 내려가.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근데 또 다시 올라가. 그래서 다시 좀 샀는데 쭉 내려가. 그러니까 이게 매매하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내려가면 요 현대 기아나 뭐 이런 카카오 네이버 이런 것들이 오르면 바이오가 올라가거나 이렇게 교차해서 움직이니까 지수는 올라갔는데 변동성이 심하다. 그러니까 매매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냥 쭉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게 이게 뭐예요? 어, 여기 가면은 우르르 몰려갔다가 패대기 치고 나오고 우르르 몰려갔다가 패대기 치고 나오고 이런 장세가 되는 거죠. 변동성이 너무 심한 장세라서 이거를 뭘 지수를 제가 여러분 그 공방에서 지수 얘기를 별로 안 했죠. 예전엔 지수를 좀 정밀하게 판단하면서 섹터별로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요새는 이 지수 차트 가지고 별로 설명을 안 드려요. 왜냐? 지수 차트 설명할 이유가 없는 장세이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섹터가 선도를 하느냐, 그걸 먼저 보면서 어디로 차별화돼서 우리가 직접 집중해서 봐야 되냐,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근데 그거를 추격 매수하면 안 되고, 올랐다가 눌렸을 때 모아간다.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눌렸을 때 살 수 있는 자신감은 뭐냐면 그 섹터가 방향이 상방이다라고 우리가 확신을 가졌을 때 눌렸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거 없이 그냥 차트로 눌리면 올라갑니까? 그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자세하게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종목 섹터 차별화 장세, 굉장히 약세 장세 그런 것들을 계속 설명드렸지 지수 차트 같은 거는 많이 설명 안 드리고 오히려 파생 시장을 많이 좀 주관적표를 말씀드렸던 거는 이 파생 시장이 어떤 강한 펀더멘털이 좀 부재할 때 변동성이 좀 심하게 나오거든요. 그때 파생 시장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변동성을 만드는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서 좀 조심해야 된다. 조심하면서 그냥 낮게 줄먹줄먹 말씀드렸던 게 방향이 위쪽 가는 섹터나 개별 종목을 잘 선정을 해서 낮은 위치,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사서 올라갈 때 수익 확보를 좀씩 해줘야지 다시 내려오잖아요. 다시 내려오는 게 지금 계속 보이는 장세인데 안 팔고 놔두면 다시 본전 오거나 아니면 손실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을 좀 중간중간 챙겨놔야지 수익을 내가 확보를 해놔야지 눌렸을 때도 좀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눌렸을 때 살 수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수익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서 사면 또 떨어지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심리라는 게 내가 수익을 어느 정도 확보해낸 상태에서 하다 보면은 최악의 경우 그냥 이익 본 거를 그냥 반납한다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추격 매수하고 포모로 사게 되면은 이 손절도 하게 되고 손실금이 내가 확정이 된 상태에서 매매를 하는 거랑 수익금이 확정된 상태에서 매매하는 거는 심리적으로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줄먹줄먹을 그렇게 강조하고 낮게 줄먹줄먹 이걸 강조하는 거 있고 그게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 장세, 이런 장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장세는 예전처럼 지수 차트를 보면서 지수 플레이를 할 수 없는 지수를 그닥 볼 필요가 없는
그런 차트예요. 이거 올라가야 뭐예요? 여러분, 이게 올라가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계좌가 좋습니까? 뭐 설문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코스피가 이렇게 강한 눌림목 타입으로 이게 되게 강하잖아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가격 조정을 내렸다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횡보해서 기간 조정 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굉장히 강한 차트예요. 여러분 계좌는 어떻습니까? 오늘. 아, 나 오늘 계좌 좋다. 1. 아, 진짜 힘들다. 2. 오늘 계좌 상태 좋다. 1. 아, 오늘 힘들다. 2. 아, 이 지수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어때요? 여러분들? 예, 맞아요. 막 우울하실 수도 있고요. 기분도 나쁘고. 예. 다들 그렇죠, 그죠? 아니, 이게 기술을 보면 이게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심리는 왜 2번이 나올까요? 너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세를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은 도대체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장세예요. 아니, 지수는 올라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계좌가 너무 어렵고 외로운 거 나 스트레스 왜 받는지.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이거 지금 보면은 여기 전고점도 돌파해가지고 강하게 지금 추세가 전환되는 강한 차트잖아요. 근데 우리의 계좌는 다르다. 코스닥은 어때요? 코스닥은 어 이거는 좀 파생시장과 좀 연관성이 떨어지는데, 근데 어쨌든 코스피가 올라가면 얘도 연동돼서 올라가는 측면은 있는데, 그런데 가끔 좀 엇박자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코스피가 지금 어떤 변동성 논리에서 가지 못하거나 이런 정체된 상태에 있을 때 얘는 갈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강하게 올라갔어요. 이때 제가 반도체 수출 이야기를 좀 디테일하게 드렸죠. 올라갔고. 근데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면 얘도 뭐 어쩔 수 없죠. 얘가 뭐 글로벌 반도체를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현재 뭐 그걸 깬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시해서 볼 건 요거예요. 요 캔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기술적으로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그 이벤트성으로 반도체 수출의 유의미성을 제가 말씀드렸고, 요 캔들 상당히 중요하고, 요 캔들이 앞으로 강하게 어떤 가격을 지수를 지지해주는 캔들 어떤 기준선으로서 상당히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제는 어떤 코스피의 어떤 변동성에 의해서 좀 내려오긴 했는데, 오늘은 미국 증시 반도체 하락에 의한 영향도 있고 해가지고 일단은 내려오긴 했는데, 일단은 두 번 어떤 방어가 됐습니다. 이 캔들은 두 번을 지금 방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도 해서 변동성이 좀 심해지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오늘 이틀을 잘 견뎠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만기일 끝나고 내일부터는 어, 요거 완화될 가능성은 있겠죠. 완화될 가능성. 그래서 일단 현재 상태로는 여러분이 이제 반도체 지금 막 추락하는 종목들 보고 너무 막 우울해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또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또 달라요. 네, 제가 그 반도체 안에서도 부문별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부문의 어떤 변화가 지난주에 있었다고 요 캔들이 나올 때 동시에 있었잖아요. 그걸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반도체 부문도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코스닥과 코스피의 어떤 상황, 그것들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 어쨌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방으로 돼 있었고 어제도 상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갔고, 좀 디테일한 측면을 좀 보자면은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 요때 방송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파생시장 논리로는 여기를 좀 조정받았다가 이렇게 오후에 올라가는 이런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했는데, 근데 어제 또 재밌는 건 아니죠. 여기도 갑자기 급락을 했는데 갑자기 HLB가 이상한 소문이 돌면서 급락을 해가지고, 이게 HLB는 시총이 코스닥 3이거든요. 얘가 추락을 하니까 바이오주들이 갑자기 동반 추락을 하면서 지수를 이렇게 끌어내렸어요. 그러다가 근데 이제 어쨌든 이 회사 측에서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하다 보니까 바로 진정이 돼서
회복이 됐습니다. 이거 보면서 회사가 이렇게 기민하게 발빠르게 대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것들이 시장에 얼마큼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어저께 좀 많이 보게 되었죠. 그래서 회복을 해서, 원래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야 되거든요. 요렇게. 근데 빠졌다가 다시 어쨌든 갔어요. 그리고 어제 그 포지션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오늘도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 일단은 파생시장 논리에서 코스피랑 연관이 되니까 이쪽 가고 있는 건 맞는데, 누가 가느냐? 현대차, 기아, 뭐 SK이노베이션, 셀트리온, 카카오, 네이버, 이런 것들이 간다. 그리고 2차 전지, 어제 테슬라 굉장히 안 좋았죠. 테슬라도 안 좋았고 반도체도 안 좋고 두 개가 굉장히 안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 두 개는 좀 떨어지는데, 얘네들은 해서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지난주부터 제가 들은 소문인데,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뭐 개인 투자자들도 그렇고 여의도 증권가에서도 그렇고 이런 얘기들이 돈데, 여러분들 아마 들으셨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이제 신고가를 갔잖아요. 역대 신고가를 간 다음에 어느 정도 올라갔고, 보통 목표 주가를 예전에 한 17, 18만 원 정도까지 보고 이제 20만 원까지 상향이 되는 지금 추세인데, 일단 엔비디아가 고점에서 흔들리니까,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이제 올 만큼 왔고 먹을 만큼 먹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매도를 하고 이제 삼성전자로 갈아타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도는 걸 저도 이제 들었는데, 여러분들 들으셨습니까? 그래가지고 일단 어제 좀 매도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일단 뭐 엔비디아가 고점에서 이렇게 흔들거리는 거 보면은 일단 좋지는 않잖아요,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일단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고, 하이닉스가 직격탄을 맞는 거니까 좀 매도세가 나오는데, 그러면 그동안 HBM과 관련돼서 주가에 전혀 반영이 안 된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죠. 그러니까 일단 SK하이닉스는 여기서 뭐 더 올라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적당히 내가 수익을 챙겼고 얘를 빠져나와서 아직 HBM 모멘텀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투자를 하겠다, 이런 분위기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전혀 좀 움직임이 없죠.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제가 어떤 모멘텀이 있어서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또 특별한 이벤트가 하나 있어가지고 매물이 쌓이면서 올라갔죠. 그러면서 제가 선을 두 개를 그어가지고 이제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거의 세 달간 여기서 박스권으로 좀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지금 모멘텀이 나오진 않고 있는데, 모멘텀이 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오히려 이제 시장의 의심이 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결과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결과물이 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어쨌든 어 여기서 좀 투자를 하려고 하는 투자자들이 여기서 이제 조금씩 모아가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논리는 어쨌든 뭐 삼성전자가 HBM 결과물을 뭐 어쨌든 내놓을 거니까,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는 그 HBM 이외에는 실적들이 다 흑자 전환하면서 어느 정도 하방은 견고하게 다져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HBM 모멘텀만 어떤 결과물만 나오면은 주가가 반영이 돼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는 지금 조금 수급적으로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도 최근 이제 팔고 있고요.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같이 사고 있죠. 여기서 외국인과 기관이. 그래서 이렇게 좀 교차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걸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뭐 이제 하이닉스를 대장주로 해가지고 뭐 신고가 얘기도 좀 하면서 많이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갔고, 이제 이 정도면은 엔비디아 같이 봤을 때 충분히 이제 오를 만큼 어느 정도 이제 올랐으니까, 물론 뭐 더 갈 수 있겠죠. 근데 어느 정도 차익 매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얘가 요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여기에서 좀 올라간 상태니까 여기를 잘 방어해 주면은 추가적으로 좀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근데 상승 여력이 더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쨌든 얘가 HBM 대장이잖아요.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좀 심할 뿐이지, 또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 여력이 분명히 있다. 근데, 일단 상대적 개념을 봤을 때는, 좀 약간 불안하신 분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HBM의 두 번째 대장이 누구예요? HBM 대장은 SK 하이닉스고요. 그 다음에 소부장 대장주는 한미반도체죠. 한미반도체 좀 잘 버티고 있죠. 자, 다른 것들은, 다른 HBM주들은 좀 추락을 하지만 어차피 대장주들, 1등주들은 잘 버팁니다. 지금 하이닉스 떨어지긴 했지만 여기 요 갭으로 올린 요 라인을 지금 일단 이탈하지 않으면서 잘 버티고 있고, 한미반도체도 현재 추세적으로는 쭉 올라가고 있는 추세죠. 그렇게 무너지지 않으면서 올라가고 있고, 대신에 이제 다른 종목들은 좀 이렇게 약간 2등주, 1등주와 2등주의 차이인데 이렇게 좀 쭉쭉 내려가죠. 좀 급하게 좀 내려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죠. 엔비디아가 흔들거리면 하이닉스의 영향이 있는데,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는 그래도 추세가 무너지지 않으면서 하단에서 지금 견디는데, 추세적 하단에서 견디는데, 나머지는 추세가 이탈하면서.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HBM 모멘텀이 약화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차트상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제 제가 우리 스마트 루틴방에서는 3호 라인 매매법을 설명드렸는데, 그걸로 봤을 때 추세적으로 지금 모멘텀이 약화되는 게 HBM 종목들에 많이 다수 보이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금요일 날 저녁에 엔비디아가 고점에서 대량 거래량 음봉을 만들면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HBM 관련주들이 계속 좋지 않아요. 이게 뉴스가 나와도, HBM 관련된 뉴스가 나와도 엔비디아가 고점에서 좀 흔들리면서 이러고 있는 상황에선 조심해야 되겠죠. 그냥 1등주 정도나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지, 나머지들은 좀 약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HBM 쪽으로 떨어진다고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좀 조심을 하시고, 오히려 제가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ISC를 대표로 하는 그쪽 밸류 체인을 보자. 물론 ISC도 오늘 급락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얘는 어차피 예전에 좀 많이 올랐던 종목이라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고, 여기 보시면은 리노공업. 자, 이제 리노공업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돼요. 어차피 이쪽에서는 뭐 ISC나 아니면 뭐 리노공업, 이게 양쪽 선두주자죠. ISC하고 리노공업하고. 소켓 쪽으로 봤을 때, 소켓 핀으로 일단 뭐 러버 소켓, 뭐 포거핀 이쪽으로 했을 때 양대 어쨌든 이 테스트 소켓 부품을 이끌어가는 선도 기업이다, 주도 기업이다, 글로벌 주도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리노공업은 이제 횡보했다가 여기서 이제 한번 올라온 거니까 많이 올라온 게 아니죠. 이제 부각을 받기 시작했고, ISC 같은 경우에는 좀 변동성이 심하네요. 이게 시총도 큰데,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너무 좀 심하긴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시총 큰 게 이렇게 또 급등을 했다면은 또 급락할 때도 또 이렇게 나오니까 변동성이 좀 심한 게, 또 어쨌든 과거에 좀 많이 상승을 한 상태니까 좀 가능하다. 오히려 여러분들 이제 리노공업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리노공업은 이제 한번 이게 전고점 부분까지 올라와서 이제 한번 올라간 거잖아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자, 2021년도 고점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거고, IS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엄청난 시세, 여기 한 4만 원대에서 11만 한 두 배, 세 배 정도 오른 거죠. 이미 시세를 좀 많이 터뜨리고, 여기에서 어디에서 머물거리냐? 여기도 이제 여기 단기에 그 조정받았던 정고점 있죠? 자, 보세요. 대시세를 터뜨리고 조정받은 다음에 요 잠깐 고점을 만들었던 여기 부분에서 변동성이 좀 심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도 기업 두 개를 이제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지금 현재 리노공업이 좀 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무난하겠죠. 아이스도 괜찮긴 한데 얘는 이제 어, 이전에 좀 많이 상승을 했죠. 자, 그런 측면이 있고, 뭐
관련주들은 이미 좀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 논리에 대해서는 공부방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관련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도 업종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력기기 얘기도 제가 이제 외신 뉴스를 가지고 보시라고 했고, 시작 공부방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가장 강세인 섹터가 어디입니까? 오늘 가장 강세인 섹터. 네. 자, 조선은 제가 그 이번 잠정 수출 체크해드리면서 조선 쪽이 지금 수출이 이번 달에 반도체와 조선 그리고 PC 이쪽이 세 개가 좋았잖아요. 제가 올려드렸죠. 근데 조선주들도 이제 밑에서 좀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조선 기자재 얘네들이 좀 조정을 그동안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또 이게 이렇게 또 오르면 또 계속 올라가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장세가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추세적으로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또 등락을 만들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쉬운 장세는 아닙니다. 오늘 오전에 가장 강세를 보였던 섹터는 전선주, 전력 기자재 쪽에 전선들이 좀 오늘 강하게 갔었고요. 그리고 전력기기들, 전력 설비 이쪽도 강하죠. 어제도 강했고 오늘도 강했고. 그리고 원자력, 원전주들 오늘 강합니다. 어, 코멘트 드렸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강하고요. 그래서 시장으로 봤을 때 뭐 미국 장세나 우리나라 뭐 비슷한 거는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미국 장세도 딱 봤을 때 어때요? 이 테크주들이 다 조정을 받았고 오히려 이런 에너지나 이런 뭐 산업, 뭐 인프라, 산업, 인프라, 아니 소재, 유틸리티 이쪽이 강세를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지금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는 자 보시면 반도체 이 주요 종목들이 다 조정을 받았고 그다음에 테슬라 조정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우리나라 이제 증시 대표주들인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좀 안 좋고요. 그렇지만 나머지들은 좀 불을 뿜고 있죠. 그러니까 이 장세가 계속 뜨겁게 달아오는 게 아니라 우르르 패대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도. 왜냐면 지금 경제 펀더멘털이 딱히 지금 막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기대감도 있지만 또 공포감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상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에서 이제 매크로와 관련돼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외국 반도체 쪽에서는 엔비디아는 역시 1등주니까 세죠. 그죠? 세고. 근데 AMD는 좀 추세적으로 좀 이탈을 하면서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암도 좀 떨어졌다가 이제 반등을 하고 있고, 뭐 TSMC도 일단 좀 버티고 있는, 좀 올라온 그 고점 있죠. 거기를 버티고 있는 거는 여기 이제 대부분 이제 버티고 있죠. 어딜 버티고 있느냐? 자, 여기 상승 정고점 뚫은 여기를 이제 방어가 되고 있고, 얘도 여기를 좀 방어가 되고 있고, 얘는 여기를 이탈해가지고 약반등하고 있는 그런 차트고요. 얘도 강하게 올라간 것을 방어되고 있고,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탈했죠.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얘는 버티고 있다. 그래서 일단 아까 SK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처럼 얘네들도 다 1등주니까 요 추세적인 돌파한 그 가격 라인을 이렇게 하단까지 내려오면서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때 이탈한 것도 있고, 하지만 강한 애들, 엔비디아, TSMC 이런 것들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장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가끔 이제 이걸 올려드리는데 이거 보는 법은 뭐냐면은 여기 이제 라지 캡 종목이라고 대형주, 이건 중형주, 소형주, 그리고 이건 이제 가치주, 이거는 성장주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은 어제는 대형 성장 섹터 테크주들이죠. 이게 주로 하락했고 나머지 중소형 주들이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소형 장세였다, 어제는. 어제는 대형주들이 조정받고, 이런 것들을 중소형 장세냐, 대형주 장세냐, 다 오르냐, 다 하락하냐, 이걸 볼 때는 이게 좀 도움이 됩니다. 한 번에 보기. 그러니까 지수만 가지고, 지수가 올랐다고 다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오르는데, 주도를 한 섹터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중소형이냐, 대형이냐, 여기도 다 갈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이제 올려드렸고요. 오늘 매멜집도 많이 올라오는데 오늘 정말 이다현님 너무 잘하시죠. 예. 이다현님이 여기 매멜집 올려주시면서 내가 이걸 왜 매수를 했고 어떻게 매도를 했는지 뭐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상세하게 남겨주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입장에서 이렇게 대주님도 굉장히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너무 좋죠. 매멜지 이게 매멜지라는 거는 제가 뭐 수익을 냈으니까 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매매한 내역을 이렇게 전체로 공개하는 거잖아요. 공개하고 내가 공개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남들한테 보여주면서 보여줬다는 건 뭐냐면 남들한테 표현하면서 나에게 어떤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나는 이런 결과를 계속 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의지를 다지는. 근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지 않겠습니까? 뭔가를 해야지. 내가 알고 있는 뭔가를 표현해서 내가 알고 있음을 내가 스스로 인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내 머릿속에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은 착각인 거고, 내가 그걸 표현해서 실제로 알고 있는지를 내가 확인하고 검증하는, 어, 그걸 뭐라고 해야 되죠? 스스로 자가 인지 상태를 스스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상당히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잘 하시고 계시고,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요새 뭐 장중명 님도 다 아주 잘하시는데 일단 뭐 에어맥스로 돈의 힘을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스마트 리테너 3호 라인 매매법을 최근에 했는데 굉장히 이제 정교하게 그 돈의 힘의 어떤 큰 흐름을 보면서 이제 매매는 이렇게 좀 세밀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매매법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굉장히 기준이 중요하죠. 기준이 굉장히 명확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들 뭐 오늘, 수익을 보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좋습니다.